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어제는 맥진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맥진이 그 갖는 중요성이 고대로부터 현재로 오면서 복잡한 방식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점차 그 의미가 그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현대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현대적인 기기가 발전했다 하더라도요, 현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 간편함과 그 전체성으로 인해서요, 그 의의가 결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편하게 맥을 한번 잡으면 그 환자분들의 오장육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일명요원하게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맥을 잡아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총구 맥이요, 즉 손목을 잡는 맥진법으로 양쪽에 세 군데씩을 잡는데요. 예를 들면 맥이 빨리 뛰는가 또는 늦게 뛰는가, 손을 가볍게 댔는데 그것이 맥이 강하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깊게 눌러야만 뼛속까지 그 강하게 눌러야만 그 맥이 잡히는가, 또는 맥이 강한가 약한가, 맥이 굵은가 가는 실같이 뛰는가 등등, 이런 맥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맥상들을 구별해 가지고요, 그런 맥일 때는 어떠한 그 병이다, 증세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에서 연구되어 왔고, 현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그 이론이 성립된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요, 그 맥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각의 연구자들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황제내경에 있었더냐고요? 황제내경에서는요, 아주 기본적인 맥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맥이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뜨냐 가라앉냐, 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맥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현대에서의 맥상들은요, 뭐 학자에 따라서 24가지도 있고요, 28가지도 있고요, 32가지도 있고요, 38가지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책의 서술에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요, 각각 조금씩 그 들어오고 나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빠른 맥은 몸 안에 열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주로 많이 쓰는 것은 24가지 맥상을 쓰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24가지 맥상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구별하는 사람들은 현대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거의 그렇게 본 적은 없고요. 또한 그렇게까지 봐야 할까 하고 현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너무 난삽하고요, 각 24가지 이상, 뭐 28가지 32가지를 나눠서 보고자 하면은 그 맥의 구별의 차이가 너무 애매모호해지고 너무 복잡해집니다. 과연 임상에서 중국에서 명의는 오전 4시간만 해도 40명의 환자들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한 맥상, 또 그렇게까지 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에 비해서 다른 문진이나 또 다른 그 망진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중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시간에 대한 노력과 그 정확성이, 또는 다른 간편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갔냐 했을 때 그 의미가 존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내경에서는 꼭 얘기하는 것이 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꽉 절대적으로 다 파악해서 사진을 합참해서, 즉 4가지 방향으로 놓은 정보를 종합해서 그 환자를 판단해라. 심지어 황제내경에서 가장 위험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맥과 증세의 불을 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이 거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들어왔는데요, 그저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로 굉장히 약한 환자가 맥이 강하게 뛴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갖다가 맥과 증세의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의사가 상당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한 사람이 맥도 약하게 뜨는 게 자연의 이치고요, 또 이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아주 극도로 쇠약한 사람이 맥이 강하게 뛰고 있다는 건요,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와 괴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몸이 약하면 당연히 맥도 약하게 뛰죠. 그런데 몸은 거의 가누지 못할 정도 힘든 환자가 맥이 강하게 뛰고 있다면 우리 몸 안에서의 모순이, 어떤 괴리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는 이럴 경우는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의사가 아주 신중하게 최선의 고도의 집중을 다해서 파악하고 치료에 임해야 될 것이다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 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맥만으로 환자를 파악한, 이건 고대에도 없던 세상입니다. 이렇게요 다양한 성들이 일어났고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혹시 맥을 완벽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의학에서, 황전약에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맥으로 완벽히 잡아도 이렇게 뭔가 맥과 증세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귀한 환자의 생명 단 하나라도 실수해서는 안 되니까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사진 합참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하라는 것이 그 황전의경의 사상이고 고대 동양의학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맥만 이렇게 턱 내놓고 다 말아쳐봐라, 그리고 다 치료해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흉내내는 의사가 있다면 그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의원에 오시면 맥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의 질문과 의사의 그 진찰에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병을 빨리 낫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서양의학을 막론하고 모두 다 힘든 일이겠죠. 진찰만 정확히 되면 뭡니까? 치료에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의사들을 대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